매년 수십만 명이 완벽한 모습을 꿈꾸며 터키로 향합니다. 덕분에 터키의 미용 성형 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졌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꿈이 자칫하면 끔찍한 비극이 될 수도 있다면요? 오늘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대가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미래가 창창한 아이였어요. 20살의 딸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이 가슴 아픈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실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터키로 가는 걸까요? 그 매력이 뭔지부터 한번 보죠. 일단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요. 게다가 항공권에 숙박까지 싹 다 포함된 패키지 상품들이 있으니 전 세계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숫자를 좀 보세요. 2023년 단 한 해에만 무려 150만 명이 의료 관광으로 터키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걸로 벌어들인 돈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말 그대로 거대한 산업인 겁니다. 새해, 새로운 삶, 새로운 몸. 이게 바로 그 희망을 파는 마케팅 메시지였던 거죠. 뭔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누구라도 혹할 만한 그런 문구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약속 뒤에는 아주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20살 모건 히베이로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치명적인 속임수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정말 오랫동안 원했어요. 비행기표도 끊었고 이제 준비됐어요. 모건이 수술을 받으러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틱톡 영상에서 한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수술이 그녀에게 얼마나 간절한 꿈이었는지 그대로 느껴지죠? 자,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모건이 계약했던 에이전시는 자기들이 유럽 최고라고 광고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어떤 임대 건물 우편함에 그냥 이름만 덜렁 붙어있는 거의 유령 회사나 다름없었어요. 정말 황망하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의사입니다. 모건에게는 체중 감량 수술 전문이라고 소개됐는데 정작 이 의사가 온라인에 자기를 홍보하는 걸 찾아보니까 치질 치료 전문가였던 거예요. 전문 분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의사에게 몸을 맡길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는 좀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건과 또 다른 피해자인 사라 플렛의 경험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개인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 인간적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건의 마지막 며칠은 정말 너무나도 빨리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보세요. 1월 5일에 수술을 받았는데 3일 만에 아직 통증이 있는데도 그냥 퇴원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결국 쓰러지고 말죠. 세르비아에 비상 착륙해서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뒤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혈증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감염 때문에 온몸에 염증이 순식간에 퍼져서 장기가 망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모건의 경우는 첫 수술 때 장기가 손상된 게 원인이었어요. 모건의 이야기만큼이나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복부 성형 수술을 받은 사라라는 분인데요. 수술 후 호텔에서 겪은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이 썩는 냄새가 났어요. 온갖 진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죠.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끔찍한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사라는 영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수술을 무려 9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숫자 9. 이 숫자가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숫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터키에서 미용 정형을 받고 사망한 영국 여성 확인된 숫자만 28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왜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병원은 우린 수술실만 빌려줬다. 우리 의사 아니다 라고 하고요. 의사는 할 말 없다. 날 비방하지 마라 이러고 있고요. 에이전시는 그냥 병원 말이 틀렸다고만 하고 결국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소송을 해야 하죠. 돈도 엄청나게 들죠. 그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또 어떻겠어요? 결국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지쳐서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업계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직 그럴듯해요. 런던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윤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울 뿐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한 기자가 잠입 취재를 했어요. 위소매절제술을 문의하니까 처음엔 체질량 지수, 즉 BMI가 낮아서 안 된다고 해요. 윤리적인데? 싶었겠죠? 근데 딱 5분 뒤에 왓츠앱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위풍선 시술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요. 결국 윤리고 뭐고 돈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던 거죠. 책임을 두고도 이렇게 시각이 엇갈립니다. 업계는 환자들이 싼 값에 혹하면 안 된다. 의사를 잘 알아봐라. 이렇게 환자 탓을 하고요. 반면에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를 규제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실력 없는 의사를 걸러낼 것 아니냐.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건의 어머니가 남긴 이 말이 가슴을 참 아프게 합니다. 우리 딸은 그저 남들처럼 편견이나 괴롭힘 없이 아름답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 딸은 살아갈 자격이 있는 아이였다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서라면 대체 어디까지가 괜찮은 대가일까요? 그리고 그 선은 과연 누가 정하는 걸까요?